자, 캐시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왜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제 FCF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배당금을 예상을 할 때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공지한 대로 잉여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금 흐름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3분기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인데요.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샘플로 이제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현금 흐름은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 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자금 동원 능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데도 현금이 없어서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자도산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기업 예측에는 회계이익보다 현금 흐름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를 꼭 봐야 해요. 그래야지 상장 폐지의 그 위험으로부터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당기 순이익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리고 현금 유출이 없는 수익을 빼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금액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예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현금과 혹은 지출한 금액을 빼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왜 그 현금 활동으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영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흐름에서 당기 순이익에서 현금 흐름 유출이 없는 비용을 왜 더해주냐면은 감가상각비 같은 게 이제 당기 순이익에는 빠져서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금 유출이 없었던 거래다 보니까 그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부터 얼마큼 현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 영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돈으로 어디에 뭐 투자를 했고 투자 수익이 얼마고 혹은 계속 투자 집행했는지 얼마큼 투자를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입받거나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으로 이제 그 기업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총 8가지를 기술을 해놨는데 제가 첫 두 번째는 이제 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현금 플러스 재무 현금 플러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영업으로 돈도 벌고 있고 투자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 뭐 자금 조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현금을 엄청 끌어모으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좋아 보이죠? 딱 봐도.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인데요. 영업으로 돈을 엄청 벌고 있죠. 영업이익을. 그리고 그 영업이익을 투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현금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케이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이 두 케이스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업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투자도 돈을 버는데 투자 활동으로도 돈을 벌고 재무 활동으로는 이제 배당금 같은 걸로 지급하는 회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 보니까 뭐 두 번째보다는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영업 현금흐름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 플러스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과 차입금 혹은 증자대금으로 회사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이거는 이제 뭐 증자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케이스죠. 이 케이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게 주주들한테는 큰 매력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거는 그 주가 상승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는 기업이겠죠.
5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그 손실이 나는 기업들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케이스는 6번, 7번인 것 같아서 테두리를 해놨고요.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산 같은 이제 내가 투자했던 재원들, 부동산이나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런 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그거를 영업에서 손실 본 걸 메꾸고 있는 케이스예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많이 이런 걸 겪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려고 돈을 엄청 쏟아붓는 회사들. 적자임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재무 활동도 엄청나게 이제 증자를 받거나 차입을 하거나, 이 케이스가 쿠팡 같은 케이스인데, 쿠팡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뭐 몇천억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계속 받고 있죠. 뭐 투자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런 거 이제 성장하려고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뭐 초창기 회사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고 투자현금 흐름은 플러스, 재무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왜 안 좋냐면은 그 주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투자현금 흐름에서 플러스라는 거는 내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각하고 그걸 메꾸고 있고, 그 매각한 자산으로 또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자산 가치가 계속 빠지겠죠. 영업에서도 손실 나고, 뭐 자산은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도 주거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돈을 갖고 있으니까, 뭐 가장 워스트인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뭐 테두리 쳐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도 나고 투자도 집행을 하고 있고, 혹은 투자 손실이 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주들한테 뭐 배당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차입금 상환도 하고 있는 기업. 이거는 그 지금까지 모아놨던 현금을 다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죠. 뭐 이 케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을지는. 현금 흐름으로 이제 그 위 케이스들로 부실 징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활동 자금 조달의 원천이 단기 차입금인 회사.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재무활동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 그런 거는 이제 부실이 날 수 있죠. 제가 아까 스타트업이 그런 케이스가 많다 그랬는데,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이유도 좀 이런 거죠. 계속 적자 보면서 투자만 맞다가 이제 그 투자가 중단이 되면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회사. 그거는 이제 자산을 팔아서 계속 돈을 갚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실 징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신규 단기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뭐 이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돌려막기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으로 막아야겠죠. 장기 차입금으로 못 받았던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제가 한 기업을 뭐 현금 흐름을 따온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엄청 줄고 있습니다. 97억 적자를 봤는데 투자 활동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그 300억 원을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근데 원천이 단기 차입금은 아닌데 이거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이거 제가 아는 기업이어가지고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그 감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받기 전에. 그래서 주주들이 마이너스 90 몇 프로가 되고,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주주가치 엄청 희석되고, 신규 대주주가 들어온 회사한테만 엄청 좋아졌어요. 이거는 지금 거래정지인 회사 거를 재무제표를 보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죠. 이거 아까 보기 힘들다고 했던 케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FC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